또 7번 할 차례입니다. 예. language is a living thing. 언어는 살아있는 것이다. 생물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말로는. 생물이다. A word is like a plant or an animal. 단어는 식물이나 동물과 같은 것이다. 예. 또 뭐 동물과 같다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like는 전치사죠, 뭐뭐 같은. 예. It comes into existence, it grows, changes its form, matures, and falls into decay. 그것은 comes into 존재 안으로 들어오고니까요. 존재하게 되고라고 하면 되겠고요. 네. 이거는 이제 생물하고 비교하고 있으니까요. 뭐 태어나고 의역을 한다면 부드럽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태어나고 자라고 예. 그것의 형태를 바꾸고 예. 성숙하고 falls into decay가 쇠락으로 떨어진다 이런 뜻이니까요.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 우리말로 부드럽게 옮기면 태어나고 성장하고 모습을 바꾸가면서 머추어는 이제 중년이죠. 엄숙해지고 그리고 나서는 죽는다 이런 얘기. 사라진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The science of language is as interesting and fascinating as botany or geology, and linguist who studies printed pages may well be compared to the naturalist who hunts the field for his specimens. 예. 따라서 언어의 과학은 보타니가 뭐죠? 보타니는 식물학이에요. 아, 식물학이나 줄로지는 동물학이에요. 네, 동물학이죠. 식물학이나 동물학처럼 흥미롭고 유혹적인 것이다. 예, fascinating은 뭐 매력적이다 하면 되겠고요, 우리말로는.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예. 요 뒤에 있는 as 있죠? 예. as는 품사 뭘까요? 접속사. 접합사죠. 그래서 비교의 접합사예요. as의 죽음은. 이 뒤에 이 as가 접사인데요. 앞에 이렇게 물론 이 앞에 있는 as는 접사는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as는 품사가 뭐처럼 보이세요? 그러면 전치사요? 아니요. 뒤에 있는 interesting 꾸며주거든요. interesting 품사 뭘까요? interesting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궁극적으로는 형용사죠. 예. 그래서 형용사 꾸며주는 분사가 뭐죠? 부사요. 부사죠. 그래서 as는 부사예요. 네, 접속사가 나오고 앞에 뭐 호응하는 말이 어떤 분사이든지는 상관없어요. 짝으로 자주 나오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상관 접속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as가 접사기 때문에 접사하면 뒤에 뭐가 와야 되죠? 절이 와야 되죠. 근데 보니까 절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뭔가 생략됐다는 거예요. 중복이 돼가지고. 비교를 나타내는 접속사 as라든가 비교급 비가 than 있죠. than 그런 경우에만 절인데도 불구하고 생략할 수 있어요. 주절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뭐 어떤 부분이 생략됐을까요? 그럼 주절에서 찾아야 되겠죠.
interesting and fascinating. 이 is도 포함해야 되겠죠. 네, 네, 동사. 예, is interesting and fascinating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is interesting and fascinating이 그 생략됐다는 걸 몰라도 네. 문장을 해석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까다로운 문장 해석하다 보면은 네. 이 생략된 부분을 채워놓지 않고서는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접하게 돼요. 네. 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훈련을 시켜 놓은 겁니다, 지금. 네. 예, 그 다음에요. and 인쇄된 페이지들을 연구하는 언어학자. 예. 스페시멘이란 뭐죠? 스페시멘은 견본이에요. 아, 표본 뭐 이런 얘기죠. 견본, 그 견본을 위해서 필드를 사냥하는 예. 내추럴리스트가 자연주의자, 자연과학. 내추럴리스트는 뭐 자연주의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실제 찾아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찾아보죠. 동식물 연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식물. 네. 원래 뭐 자연주의자 이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맥락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네. 왜 이게 이제 그런 뜻으로 쓰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역사적인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냥 네. 동식물학자라고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동식물 견본을 위해서 예. 필드 현장? 예, 현장이죠. 현장을 그냥 여기도 헌트가 사냥보다는 좀 다른 찾아다니다 뭐 이런 얘기죠. 뭐. 찾아다니는 동식물학자에 비교되는 것이 당연하다. 예, 비교되는 것도 당연하다. 자, 여기서 약간 좀 헌트에서 몇 년씩 좀 볼까요? 삼형식처럼 느껴지시죠? 예. 이제 삼형식이 아니에요. 굳이 삼형식이라고 해도 이해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데요. 네. 엄밀하게 따지면 삼형식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헌트를 한번 찾아보죠. 헌트라는 단어가 어떻게 의미가 나와 있는지. 여기서 사냥하다 하면 이상하죠. 예. 그래서 찾아봐야 될 때는 우리는 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헌트라는 단어 알고 있어도 해석할 때 이상하면은 단어 찾아봐야 되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찾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예. 찾다 잠깐만요. 예. 역시 왜 이걸 옥스퍼드를 처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안 좋은데 한국 사람이 보기엔 안 좋아요. 여기서도 별로 없네요. 제가 원하는 게 없네요. 다른데 뭐죠? 무엇을 사냥하다. 여기도 없네요. 아마도 다음 사전에는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사전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Hunt the whole house. 포돌로프스키. 이거를 잃어버린 열쇠를 찾아서 온 집안을 뒤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홀 하우스에서는 목적어처럼 처리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견해가 좀 틀려요. 물론 이거를 삼형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3형식으로 분석을 할 텐데요. 네. 그러니까 뭐 들판을 뒤지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음, 견본을 위해서. 근데 저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분석도 가능하지만 저는 이걸 전치사 4형식 동사라고 봐요. 일단은 he provided them with 뭐라라 provided라고 해야 되겠네요. 뭐라라 food라고 해봅시다.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들에게 많은 음식을 제공을 했다. 예, 뭐뭐에게 뭐뭐를 이렇게 되죠. 네. 뭐뭐에게 뭐뭐를 이렇게 돼요. 그래서 with를 없다고 치라고 그랬죠. 그러면 명사 명사만 남아요. 같아요, 틀려요? 비교해보면 다르죠. 틀리죠. 그러니까 사형식이에요. 그래서 동사 형식을 프로바이드가 몇 형식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사형식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전치사가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전치사 사형식이다 라고 가르치거든요. 왜 이 전치사 사형식이라고 특별히 용어까지 붙여주냐면은 생각 외로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히려 그냥 순수한 사형식 동사보다 더 많아요. 전치사 없이 뭐 give 같은 거 있죠. 그것보다 네. 이런 패턴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뭐뭐에게 뭐뭐를 제공하다 해가지고 사형식하고 의미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사형식 동사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네. 그럼 이게 뭐뭐에게 뭐뭐를이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해석해. 여기 있는 이 더 필드가 네. 간접 목적어인데요. 그죠? 포가 없다고 치면은 그럼 뭐뭐 근데 이 간접 목적어는 크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였죠? 한번 찾아보죠. 제가 예전에 사형식 동사는 종류가 두 개 정모 있어요. 수요 동사하고 수요동사.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빼면 탈취 동사가 있어요. 네. 일단 요거 해볼까요? 요거 해석해 봅시다. The book cost me $10. 네, 이거를 몇 원씩이냐고 물어보면은 몇 원씩일까요? 사용식으로 봐야 되겠죠. 미가 명사고 $10 명사인데 서로 비교해 보면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10를 빼앗아 갔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스트가 빼앗아 가다예요. 원래 의미가. 네. 그 책이 나에게서 $10를 빼앗아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빼앗아 간다는 거를 탈취동사라고 불러요. 기억나십니까? 네. 안 나세요? 이 탈취동사, 예, 네. 어렴풋하면 나세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간접 목적어가 항상 뭐뭐 얘기를 해석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탈취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뭐로 붙어라고 해석해줘야 돼요. 나에게로부터 $10를 앗아갔다는 얘기. 그래서 보통 이거는 그 책은 $10다. 내가 $10 주고 샀다. 보통 우리말로 이렇게 옮기겠죠? 네. 직역의 구조는 그래요. 근데 한 개가 더 있어요. 수요동사하고 탈취동사가 있는데 수요동사일 때는 이 미를 역격이라고 불러요. 뭐뭐에게라고 물건을 받는 사람을 가리키죠. 네. 반면에 탈취동사일 때는 이걸 탈격이라고 불러요. 뭔가 빼앗는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여기 볼까요? They searched the forest for the missing child. 이것도 보통은 미아를 위해서 숲을 뒤지다, 찾았다 이렇게 해석은 가능한데 네. 그거보다는 숲에서 미아를 찾았다 이게 더 낫죠. 네. 그래서 간접 목적어는 크게 세 종류예요. 받는 사람을 표시할 때는 그걸 역격이라고 부르고요. 빼앗기는 거를 표현할 때는 그걸 탈격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가 뭐예요? 더 폴스트 뭐예요? 장소죠. 네. 그래서 척격이라고 부르는 척격. 그리고 근데 이 for를 일단 무시해야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없다고 치면은 사연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물론 이런 분석에 동의하지 않을 영어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들판에서 견본을 찾아 헤매는 동식물학자에 비유되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해석은 자연스럽네요. 자연스럽죠. 네.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아가야 돼요. 기존의 이론에 이런 게 없다고 해가지고 네가 뭔데 문법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식의 반응은 좀 곤란하다고 좀 보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영어 선배님들은 저 이런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아마 10명에서 9명은 될 거예요. 네. 어차피 이론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론이 뭐 100%다 설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약간 벗어나는 것들은 새로운 용어를 붙여서 분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8번 해볼까요? I have been asked to speak on the question of how to make the best of life. I may as well confess at once that I know nothing about it. 나는 질문을 받아왔다. 그렇죠. 투이 이하 할, 근데 질문 받다가 아닌데. 잘 보세요. 이것도 사람들이 구별 못 하는 거예요. ask를 볼까요? 요거 해보시죠. He asked me a question. 그는 나에게 질문을 했었다. 이때는 ask가 몇 전식 동사입니까? 사용식. 사용식 동사일 때 묻다예요. 질문하다. 그 밑에 거 해보죠. He asked me to meet him. 그는 나에게 그를 만날 것을 요구했다. ask는 몇 전식이죠? 오형식. 오형식이죠. 오형식일 땐 ask가 무슨 뜻이에요? 요구하다. 요구하다예요. 이것이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I was asked to marry him by him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형식의 수동태는 요청받다예요. 질문하다가 아니고. 요거는 몇 전식일까요? 그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예, 몇 전식일까요? 오형식이라고 하죠. 예? 오형식이요? 오형식이요? 헬프가 명사인데요. 포가 전치사니까 헬프가 명사로 봐야 되거든요. 예. 이것도 전치사 사연식이에요. 포를 없애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아, 네. 예, 그래서 전치사 사연식 동사를 보시고요. ask는 이렇게 순수한 사연식 동사일 때는 질문하다 묻다예요. 하지만 전치사 사연식 동사일 때는 마찬가지로 ask가 오형식일 때와 마찬가지로 요청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사형식을 도입할 이유가 여기서 보이죠. 전치사 사형식하고 이 순수 사형식은 틀리잖아요. 의미가 ask가. 그래서 구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요청받았다. 투이야 해달라고 요청받은 적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최고. make the best of는 수거예요. 찾아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최대한 이용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것도 저는 어떻게 분석하냐면은 best가 분석은 뭐였죠? 형용사죠. 뒤에 명사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최대한 유용하다라고 해석하려면 어떤 명사가 비어 있어야 될까요? 공대 명사 자리에. use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최대한 이용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인생을 가장 잘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 퀘스천은 질문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죠? 문제라는 뜻도 있죠. 문제. 예. 그래서 how to 요거를 한번 직역해 보시겠어요? 방금 해석하신 거는 의역한 거고. 인생 인생을 최대한 이용하는 예. 방법의 문제. 방법이란 말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없는 말 넣지 말고 있는 말 빼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직역할 때는. how가 방법이라는 뜻인가요? how 자체는 방법이라는 뜻이 아니죠. 어떻게? 그럼 how를 넣어서 한번 해석해 보세요. how의 원래 위치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의문사에서 앞으로 맨 앞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이것도 투부정사에서도 뛰쳐나오거든요. 여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예. 인생을 어떻게 가장 잘 이용할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문사를 포함하고 있는 절은 명사절 낸다고 그랬죠. 네. 의문사를 포함하고 있는 투부정사도 역시 명사구돼요. 명사정법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통점이 뭐죠? 의문사가 있는 거는 투부정사든 그 뒤에 절이 오든 간에 항상 반드시 명사로 기능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브가 품사가 뭐예요? 전치사죠. 네. 뒤가 이게 명사구예요. 전명구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뭘 꾸며주고 있어요? 캡처는 꾸며주고 있잖아요. 아우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런 구조를 이제 볼 수 있으면 영어에서 이제 오역이 잘못된 해석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예. 어떻게 인생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연설해 달라고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나 레던스는 즉시죠. 원수는 원래 원하고 CE가 붙은 거잖아요. 원에서가 CE 붙은 거예요. 한 번에 이런 얘기, 단번에 바로 이런 얘기죠. 두 번이나 세 번이 아니고 한 번에 즉시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바로 고백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데띠아라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즉시 고백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요. I cannot think that I have made the best of my own life. Nor is it likely that I will make much better of what may or may not be tonight. 나는 내가 나 자신의 인생을 최고로 이용해 왔다고 생각할 수 없다. 예, 없고. 그리고 노는 뭐뭐 결합을 했죠? 노는 낫과 오어인데 한 번 더 계산하면 and not이 된다고 그랬죠. and not. 예. 그리고 이게 의문사 원래 and not으로 바꾸면은 여기 and하고 not은 it is not 이렇게 되겠죠. 네. 노야를 and로 바꿔버리면요. and it is not likely 이렇게 돼요.
이런 식이 되겠죠. 이때는 예. not이 원래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주하고 제일 동사 바꿀 필요가 없죠. 하지만 and와 not이 합쳐져가지고 맨 앞으로 빠져나갔어요. 부정어가 앞으로 나가면, 맨 앞으로 뛰쳐나가면, 의문사가 맨 앞으로 뛰쳐나갈 때와 마찬가지로 주어하고 제일 동사를 맞바꿔준다고 그랬죠. 예. no is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 해볼까요? 예. 내가 나에게 남아 요 5어가 뭐뭐 연결해줄까요? 메이와 메이나죠. 메이와 메이나 연결해주겠죠. 예. 요 아슴 품사 뭘까요? 관계대명사. 관계명사죠. 엄한 것을 해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와디아를 먼저 해석해 보시죠. 나에게 남아있거나 남아있지도 모르는 것 또는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 나머지 앞으로 살 여생을 네. 남아있다고 할 수도 있고 남아있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앞으로 20년 더 산다고 하면 20년이 남아있다고 할 수도 있고 20년 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앞으로 남아있는 나의 인생을 이런 얘기예요. 구역하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인생이 최대한 예. 머치 베러니까요. 이때는 최대가 아니죠. 더 잘 훨씬 더. 머치는 비교급 앞에 있으면 훨씬이에요. 훨씬 더 잘 이용할 수 있을지 이런 얘기죠. 것이라. 이때 가리키는 거 찾아야 되겠죠. 대명사니까. 이때 뭐 가리킬까요? 대절 가리켜요. 가주어 진주어예요. 그리고 대뜨 이하가 이런 얘기예요. 라이클렘 순서 뭐죠? 부산. 아니죠. 그러면은 대뜨 이하가 있다라고 해석해 줘야 되는데 이 줄을 이게 부사면요. 예. 1위제 주어 동사만 있잖아요. 매전식이에요, 그럼. 주어 동사만 있는 문장은 매전식입니까? 이런식. 이런 식일 때 비동사는 무슨 뜻이에요? 있다. 그래서 대띠아가 있다라고 구조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라이클리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할 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뭐뭐 할 것 같아 이런 얘기예요. 라이클리를 부사로 알고 계신데요. 형용사도 있어요. 뭐뭐 할 것 같은 이런 뜻이잖아요. 원래 라이크가 전치사 할 때 무슨 뜻이죠? 뭐뭐 같은. 그래요. 그래서 뭐뭐 같은이죠. 우리말로는 가능성이 높은 뭐 그런 뜻이에요. 라이클리는 파서블리 같은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요. 가망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직역하자면은 데띠아가 가능성이 높을 것 같지도 않다 이런 얘기예요. 노가 있으니까. 데띠아가 내가 앞으로 남아있는 나의 여생을 훨씬 더 잘 이용할 것이라는 것도 가망이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넘어가시죠. 9번이요. Economic laws can no more be evaded than can gravitation. 경제 법칙은 예.
더 이상 이베이드가 회피하다. 예, 회피하다, 피하다, 피하다는 뜻이죠.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예. 음, 중- gravitation이 중력이죠, 중력. 그냥 명사로. 예. 아, 중력을 피할 수 없는 것. 예. 중력을 피할 수 없는 것보다 더 더 피할 피할 수 수 없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노모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 이거, 아마 고등학교 때도 많이 외우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까먹었겠지만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은 A is no more than A is no more B than C is D 이런 구문이 있어요. A가 B가 아닌 것은 C가 D가 아닌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A whale is no more fish than horse is little fish. 고래가 물고기가 아닌 것은 말이 생선이 아닌 것과 같다. 같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도 dan이 little fish가 없는데요. dan이 이게 비교의 접속사거든요. 비교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어요. 중복되는 부분은. 그래서 근데 이게 왜 A가 B가 아닌 것은 C가 D가 아닌 것과 같다 라고 해석되는가 라는 것을 설명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거 지난번에 설명해 준 적 있나요? 설명해 준 적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비교급 된 구문이 있는데요. A가 100보다 크다라고 해보죠. 이거의 부정은 뭐죠? A는 10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난모된 뭐 난레스된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이거 엄청나게 많이 외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난모된이 있고요. 노모가 된이 있어요. 그죠? 네. 낫과 노가 있는데 일단 낫부터 먼저 해볼게요. 낫이 더 논리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 해보죠. He has not more than $100. 예. 그는 $100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뒤에 가면 그렇게 되는데요. 일단 이 선을 $100라고 해봐요. 그러면 $100보다 더 많은 건 뭐죠? 요거를 포함하지 않은 그 위쪽이 되겠죠. 예. 낫이니까 어떻게 돼요? 부정이 되니까 요거를 포함한 위치 되겠죠. 요거예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예. 만약에 낫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예. 낫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100와 같거나 그 이하를 갖고 있겠죠. 네. 그러면은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100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가장 많아봤자 $100 갖고 있겠죠. 예. 그래서 난모세는 많아봤자 이렇게 해석이 되고 and most와 같아요.
최대로 가졌다고 할 때 $100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반면에 난 레프트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거는 다시 이게 $100예요. 네. 일단 낫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밑에가 되겠죠. 네. 근데 부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100을 포함해가지고 포함해서. 위쪽이 되는데 $100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최소한 $100는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적어다라는 뜻이 돼요. 일단 이 낫 같은 거, 낫이 오면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뜻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요. 네. 분석을 하면 최대한으로, 뭐 최소한으로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근데 모는 좀 틀려요. 그러니까 노는 좀 틀려요. 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노요? 예. 이 노가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not only인가요? 아니죠. not any? not any죠. any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약간의 조금이 이런 뜻이죠. 예. 조금도 뭐뭐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직역을 하자면 그럼 어떻게 되죠? 노모어대는 만약에 노모어대는 여기 있네요. 여기 해석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게 $100고요. 네. 노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100 더 있으니까 이 위쪽이 되겠죠. 근데 노는 not과 n이에요. $100보다도 조금도 많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100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보다 조금도 많지가 않아. 딱 $100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only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100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no less than은 무슨 뜻일까요, 그럼? no를 없애버리면은 less than이니까 $100보다 밑이겠죠. 예. 조금도 $100보다 적게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딱 $100인데요. 근데 이거를 많다고 보는 거예요. $100 하나 갖고 있다 이런 얘기.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노모된 해석할 때요. 네. 우리말로 옮기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걸 좀 생각해낸 건데요. 계산하는 방식을 생각해낸 거예요. 일단 모어는 뭐의 비교급이죠? many? many나 much의 비교급이죠.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many나 much가 원급 형용사일 때는 형태가 다르지만 비교급 최상급일 때는 형태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more를 원급으로 바꾸면 뭐가 되죠? much가 돼요. 예? 그런 다음에 no는 부정이잖아요. 네. much의 부정어가 뭐예요? 네. little이에요, little. 네. 그래서 no 플러스 비교급은 as 원급 as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예. 이해 되십니까? 딱 예. $100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리터는 작은이죠. 작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He has $100. He has no more than $100. no more than 있어야 되겠죠. 여기. 이거를 as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원급으로 바꿀 수 있다. 아까 $100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네. as로 바꾸는데 no가 있잖아요. 네. as는 원급이니까 이 비교급을 원급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머치를 일단 바꿔줘요, 이렇게. 그죠? 뭐를 머치로 바꿔줘. 근데 원급으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노가 있기 때문에 한번 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 머치의 반대말은 뭐예요? 리틀인데 as 리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100달러만큼 작은 금액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00달러 밖에 100달러만 갖고 있다. 100달러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노레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레프는 뭐의 비교급이죠? 일단 원급으로 바꿔주셔야 리틀. 에즈 리틀 에즈를 하면 안 되죠. 왜요? 부정이 여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리틀의 반대? 뭐지? 그래서 100달러나 갖고 있다. 많다고 보는 거예요. He has no less than 원대로 달라져 하게 되면은 100달러나 되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노가 붙어있면은 정확히 100달러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많게 보느냐 적게 보느냐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또 해석이 되느냐. 자, 이것도 노 플러스 비교급이죠. 예. 그 마찬가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를 일단 노 플러스 비교급은 에지 원급을 바꿀 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뭐를 일단 원급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뭐치예요. 근데 노가 부정화 했으니까 뭐치의 반대말 뭐? 리틀이에요. 그래서 근데 리틀은 어리틀하고 틀리잖아요. 리틀은 부정 의미가 담겨 있죠. 예. 그래서 고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뒤에도 리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보탱과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말이 고의가 아닌 것보다 조금 더 고의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A가 B인 것은 C가 D인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He is not true as his father. 그 아버지만큼 강하지 않다. 힘이 세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아버지만큼 힘이 세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말로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힘이 세다는 거예요? 안 세다는 거예요? 세다는 거죠.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아버지도 힘이 안 센데 그도 힘이 안 세다 이런 뜻으로 해석 가능해요. 네. 우리말에서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힘이 세지 않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힘이 세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세지 않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용례에서는. 네. 그죠?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만약에 아버지가 힘이 세지 않다고 하면은 아버지와는 달리 힘이 세지 않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적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낫이라는 부정어가 있잖아요. 낫이라는 부정어를 포함한 절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그래서 부정어는 만약에 이게 시집 파도가 에지가 접사라고 했잖아요. 그 뒤가 그럼 절이 되겠죠. 그럼 주어절에서 생략된 부분을 집어넣으라고 하면 여기도 그럼 낫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앞에 낫이 있으니까. 근데 낫은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요. 낫을 포함한 절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낫은 힘만 부정해줘요. 뒤에 있는 거를 부정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도는 어떻게 돼요? 리틀이 부정하면은 리틀이 여기서는 없어야 되거든요. 부정어까지 같이 가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정어도 좀 종류가 틀려요. 낫이라는 부정어는 그렇지만 리틀이라는 건 원래 부정어가 아니었잖아요. 약간의 조금이라는 부정의 표현을 원래 쓰던 게 아니에요. 양이 적다는 거를 부정으로 해석하면서 부정으로 쓰이게 된 거죠. 그래서 리틀은 원래 부정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거 하나만 해보죠. 이거 무슨 뜻일까요? He is no weaker than his father. 그는 그의 아버지보다 약하지 않다. 이것도 no 플러스 비역이잖아요. 예, as 원급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예, 위커의 as 원급이니까 원급으로 바꿔줘야 돼요. 위커를. 네, 그럼 윅이 돼요. 네, 이걸 부정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트롱이에요. 예, 그래서 아버지만큼 힘이 세다는 뜻이에요. 실제 의미는. 요것도 해볼까요? 노 플러스 비역급이죠? 예, 그럼 어떻게 돼? as he, 원급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근데 more beautiful은 비급급이니까 원급으로 바꿔주면 beautiful이래요. 근데 그게 반대말 노가 있으니까 반대 부정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예, ugly. 그래서 그는 여동생들만큼이나 못생겼다 이런 얘기. 음, 장황하게 좀 설명했는데요. 네, 이거 저희 이런 분석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예. 이건 아마 영어의 역사, 영어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아마 검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검증 자격까지는 못했고요. 능력도 없고 그냥 저희 하나의 가설이에요. 네, 가설이긴 하지만 꽤 그럴듯한 가설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 어순이 좀 바뀐 거에 좀 의심을 해야 돼요. 예, 그죠? 예, 네, 원래는 뭐가 와야 돼요? gravitation, gravitation. 이게 주어니까요. 네. gravitation. T-I-O-N can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be evade 뭐 이런 식으로요. 일단은 이런 뜻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이게 중복되잖아요. can be evade. 예, 그럴 때는 뭘로 대신한다고 그랬죠? 제일 조동사로 대신할 수 있다고. 제외조동사, 예. 그럼 뭐만 여기서 제일 조동사가 뭐예요? can, can만 남는 거예요. 그럼 왜 gravitation 뒤로 갔느냐? 이거는 지난번에 배웠던 그 구정보, 신정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 앞에 있는 문장과 비교해 보세요. 앞에 있는 문장 이카데믹 로즈가 있고요. can be evade가 있죠. gravitation이 있고 can be evade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요 표현과 비교해서 네, 뭐가 신정보인가요? 앞에 게 신정, 그게 신정보죠. 신정보는 문장에 가급적 뒤로 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gravitation 이렇게 뒤로 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신정보, 구정보 할 때요. 예, 센텐스가 이렇게 있을 때 그렇죠, 앞에를 네, N극이라고 하고 뒤를 S극이라고 해요. 네, 자석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정보는 자꾸 뒤쪽으로 끌리는 거예요. 네,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꾸. 구정보는 자꾸 앞으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can 이하는 구정보기 때문에 앞으로 간 거예요. gravitation 이하는 신정보기 때문에 뒤로 온 거고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영어에서. 영어에서는 그 새로운 정보는 가급적 뒤에 놓여요. 네. 이미 알고 있는 정보는 가급적 앞에 놓인다는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넘어가시죠. We, 이런 we 분석은 might, 아마 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예,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 제가 못 들었고요. 네,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은 뭐 있긴 있을 텐데 못 들었어요. 네, 제가 예전에 고등학생들 몇 명 가르쳤거든요. 예, 그 중에 이제 나를 좀 잘 따르고 제가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온 학생이 한 명 있는데 네, 그 학생이 오늘 전화가 왔어요. 웬일이냐 물어보니까 자기를 가르치는 대학교 강사님이 네, 저랑 똑같은 스타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혹시 아는 분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전혀 모른다. 근데 대학교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구나.
그때 알았죠. 근데 성함도 모르고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We might as well attempt to reverse the motion of the Earth on its axis. 엑시스죠, 엑시스. Axis. Let's attempt to reverse the industrial progress and send man back into the age of homespun. 이 엑시스하고 이거 헷갈리는 분 많죠. 이게 뭔죠? 이게 뭐예요? 그거는 도끼고 AX가 도끼죠. 엑시즈 해가지고 도끼들이고요. 엑시스는 축이죠. 이거의 복수형은 AXES예요. 엑시즈. 아, 복수형이 예. 이게 IS로 끝나는 거는 원래 그 어원이 그리스에서 나왔어요. 한번 찾아볼까? AXIS. 엑시스고요. 복수형은 엑시즈죠. 그래서 복수형이 되면 도끼하고 그 철자도 같고 발음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IS로 끝나는 단어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오아시스죠. 예. 이건 오에시스라고 발음해요. 이거 복수형은 뭐예요? 오에시즈. IS로 끝나는 거는 ES로 이렇게 복수형을 만들어줘요. 요거는 다 히라보에서 그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계통의 단어들은. 해석해 볼까요? 일단 may, as라는 구문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요 뒤에 있는 as는 역시 as 구문이거든요, 사실은. 네. 접속사예요. 그래서 중복되는 거 생략했고요. 앞에 위가 생략됐겠죠. 네. 해석해 보시면 우리는 산업적 진보를 리버스가 뒤집다. 네, 뒤집다죠. 뒤집기를 시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엔드가 뭐뭐 연결줄까요? 등접사 주의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동사 원형이잖아요. 네. 일단은 그 엔드 좌우 연결하고 때 찾으실 때는 네. 일단 오른쪽 첫 단어에 주목하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동사하면은 동사의 그 형태도 주의하셔야 돼요. 동사 원형이죠. 왼쪽에 동사 원형 가까운 데가 어디 있어요? 리버스 이렇게 있죠. 근데 동사 원형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어디도 있죠? attempt도 있네. 그래서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가까운 데에 있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리버스 요게 attempt보다 좀 가깝잖아요. 네. 가까운 거 먼저 엮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50대 50이 아니라 90대 10, 뭐 99%의 1, 이 정도예요. 그래서 가까운 데 해석이 이상하면은 그때 이제 앞으로 기어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버스와 연결되죠. 이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물론 논리적으로 보면은 어템프부터 프로그레스까지 하고 리버스부터 끝까지 프로그레스까지 이게 뭐 가능성이 두 가지로 갈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50대 50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1%대 99%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일단은 그 두 갈래 길로 나뉜다는 점에서는 분명한데 이게 50대 50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가까운 데서 확률이 99%다.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해주세요. 그만큼 가까운 데서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산업의 진보를 뒤집고 그리고 나서
홈스푼, 스핀, 스판 해가지고 스핀이 돌리다죠. 예, 스핀이 뭐 회전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물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물레 돌리는 것, 즉 수공업이라는 뜻이죠. 수공업의 시대로 돌려보내는 시작하는 것보다 것보다는 차라리 지구의 축에서 예, 지구의 지구의 움직임을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로 돌리는 돌리려고 시도하는 것과 하는 것이 낫다 이런 뜻이죠.